대부분의 사람들은 판금 갑옷을 입은 기사를 쓰러뜨리려면 갑옷의 빈틈에 송곳 같은 검을 찔러 넣으면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세 판금 갑옷은 평범한 철 수트가 아닌 당대 최고의 공학기술이 집약된 걸작이었습니다. 관절 부위는 서로 겹친 철판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공격이 몸에 닿지 않게 막아주었고, 매끄러운 공명 구조 덕분에 무기가 박히지 않고 옆으로 흘러갔습니다. 판금 사이에 취약한 틈새 역시 촘촘한 사슬 갑옷이 철저히 방어했죠. 발을 보호하는 사바통과 정교하게 제작된 손의 건틀릿은 높은 방어력을 제공하면서도 무기를 단단히 쥐고 섬세한 작업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즉, 기사의 갑옷은 영어와 달리 쉽게 뚫을 수 있는 물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레이싱 트랙터를 운송할 때 바퀴를 왜 랩으로 감싸는 걸까요? 경주용 오토바이나 F1 레이싱카도 안 하는 이 행동은 사실 아주 똑똑한 전략입니다. 트랙터 레이싱은 무거운 썰매를 끌어야 해서 우승의 필수 요소가 강력한 견인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접지력은 타이어 표면이 오염 없이 완전히 깨끗한 상태일 때만 100% 발휘되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이동하는 동안 타이어에 흙이나 먼지, 습기가 달라붙지 않도록 랩으로 밀봉해 두는 것입니다. 고무 표면을 신선하게 유지하다가 경기 직전에 완벽하게 벗겨내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호주의 목장에서 사용되는 놀라운 송아지 급이 시스템입니다. 수많은 인공 젖꼭지가 달린 이 급이기는 송아지들이 마치 어미젖을 빠는 것처럼 우유를 마시도록 돕습니다. 상단의 대형 탱크에서 우유가 바로 공급되어 수십 마리의 송아지를 동시에 아주 빠르게 먹일 수 있죠. 특히 바퀴가 달려있어 넓은 들판 어디로든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호주의 스마트 목장 시스템이네요. 우즈베키스탄과 이란 등에서는 흙으로 집을 만드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스백 공법인데요. 흙이나 자갈을 채운 긴 자루를 한 층씩 원형으로 쌓아 올립니다. 이후 각 층을 단단히 다져 빈틈을 없애고 층과 층 사이에는 가시철사를 넣어 서로 단단하게 고정하죠. 이 과정을 반복하면 안정적인 돔 형태가 완성되며 하중을 고르게 분산하는 구조 덕분에 내진 성능이 우수한 건축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대한 전선에 흰색 가루를 묻히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대형 PVC 전선을 만드는 공정 중 하나입니다. PVC 외피를 입히기 전에 전선 표면에 보통 활석과 같은 흰색 분말을 고르게 묻혀주는데요. 이 분말은 압축 과정에서 마찰을 줄이고 케이블끼리 달라붙는 것을 방지해 생산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덕분에 외피가 보다 균일하게 형성되고 건취나 운반 과정에서도 표면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계 상위 0.01%만이 구사할 수 있다는 경이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망치와 정 하나로 단단한 돌에 생명을 불어넣는 석조 조각인데요. 머리카락 한 올, 눈동자 하나까지 세밀하게 깎아내는 장인의 손길은 마치 컴퓨터로 깎아내는 레이저를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돌이라는 재료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데요. 살짝만 삐끗해도 수십 시간 동안 공들인 노력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장인의 오랜 경험과 초인적인 인내심이 만나는 순간 평범한 돌덩이는 완벽한 걸작으로 재탄생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바닥에 까는 이 정체불명의 작은 돌멩이들은 대체 왜 넣는 걸까요? 스페이서라고 불리는 이 작은 콘크리트 조각은 건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근을 바닥에서 일정 높이 띄워 콘크리트가 철근을 충분한 두께로 감싸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만약 스페이서를 사용하지 않아 철근이 거푸집에 닿거나 너무 가까워진다면 수분과 산소가 철근까지 더 쉽게 침투해 내부에서 부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부의 녹슨 철근은 점점 팽창하면서 콘크리트를 안에서 밀어내고 결국 겉면이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 건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망고 밀크 아이스크림은 공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이스크림이 대량 생산되는 자동화 공정을 소개합니다. 먼저 배합된 망고 베이스를 기계에 붓습니다. 이 액체는 냉각 과정을 거쳐 아이스크림 모양의 성형 몰드 안에 채워지는데요. 그 위에 부드러운 밀크크림을 한 번 더 얹어주죠. 다음으로 기계가 자동으로 나무 스틱을 꽂은 뒤 영하의 온도에서 급속 동결시킵니다. 완전히 얼어붙은 아이스크림은 추출 기계가 들어올려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시키고 마지막으로 비닐팩에 깔끔하게 포장되어 완성됩니다. 영상에서 받아내고 있는 과일은 표면이 온통 가시로 뒤덮인 두리안입니다. 맨손으로 잡았다간 손에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죠. 두리안은 높은 나무에서 자라기 때문에 땅 아래로 떨어뜨려 운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리안 껍질이 단단하더라도 땅에 그대로 충돌하면 과일에 상처가 나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두리안이 땅에 부딪히기 직전 아래의 작업자들이 자루포대를 사용해 공중에서 낚아채는 방식으로 수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농지가 웬만한 소도시를 여러 개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이곳은 브라질인데요. 브라질의 농업은 수조 원대 규모를 자랑하는 기계 중심의 거대한 하이테크 산업입니다. 먼저 대형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수천 킬로미터의 땅에 자동으로 물을 공급해 적셔줍니다. 작물이 다 자라면 대형 콤바인 기계들이 단 몇 시간 만에 논밭 전체를 수확해버리죠. 수확이 끝나자마자 강력한 트랙터들이 다음 작물을 위해 땅을 다시 갈아엎어 준비합니다. 이쯤 되면 농사라기보다 거대한
식량 공장을 가동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페인트공들이 바닥을 칠할 때 가운데에 갇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처음부터 마지막에 빠져나올 공간을 일부러 남겨두고 작업합니다. 모든 면을 칠한 뒤에는 남겨둔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가장자리로 점프해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 방법은 넓은 바닥을 효율적으로 작업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방식이며 작업 순간까지 미리 계산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진행합니다. 즉 처음부터 어떻게 나올지까지 계산하고 페인트를 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못이나 접착제 하나 없이도 바구니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의 나무 막대를 로프로 묶고 로프를 X자 형태로 꼬아 놓습니다. X자 로프에 중심부를 들어 로프와 바닥의 나무 막대 사이에 다른 나무 막대들을 차례로 쌓아 올리면 되는데요. 나무 막대가 위로 점차 쌓이면서 로프에 팽팽한 장력을 만들어내어 별다른 고정장치 없이도 서로 단단하게 맞물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것을 뒤집기만 하면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수제 바구니가 완성됩니다. 이 선수는 정말 운이 없군요. 경기 전에 시야를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헬멧 바이저 앞에 투명한 티어 오프 필름을 여러 장 겹쳐 붙여놔서 레이스 중에 더러워지면 한 장씩 뜯어내야 했죠. 하지만 필름 레이어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바람에 결국 장갑으로 진흙을 문질러 닦으려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럴 때 자동 세척 고글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필름을 뜯어낼 필요 없이 고글이 더러워지면 옆에 있는 작은 탭을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러워진 필름 대신 새롭고 깨끗한 필름이 자리를 잡죠. 심지어 더 좋은 옵션도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롤이 자동으로 회전하는 것이죠. 당길 필요도 없고 지체도 없습니다. 진흙이 아무리 튀어도 시야가 가려질 일이 절대 없습니다. 이 영상은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폐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 물고기의 정체는 틸라피아인데요. 원산지는 아프리카지만 양식 등을 위해 호주에 도입됐다가 야생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틸라피아는 현재 호주의 어떤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고 번식력까지 뛰어나 토종 물고기와 먹이 및 서식지를 놓고 경쟁하며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죠. 그래서 호주 일부 지역에서는 틸라피아를 대량으로 제거해 토종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나무를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쓰러뜨리는 벌목 기술입니다. 먼저 쓰러질 방향으로 나무 옆면에 커다란 홈을 파낸 후 나무 아래 가로 너비의 3분의 1을 수직으로 잘라냅니다. 이어서 톱날 너비만큼 나무를 관통하여 세로로 2번 절단한 뒤 톱을 가로로 눕혀 아래쪽의 작은 나무 블록을 만들어 제거합니다. 이렇게 만든 공간이 가이드 역할을 하여 마지막으로 상단 양쪽을 마저 잘라내면 나무가 계획된 위치로 정확히 쓰러집니다. 깨끗하게 깎은 감자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낸 뒤 감자 표면에 양념이 골고루 배도록 야무지게 버무려줍니다. 곧바로 대형 가마솥에 끓는 기름 속으로 들어가 엄청난 화력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튀겨지죠. 바로 드시는 손님께 접시에 담아 소스와 함께 감자튀김을 대접하고 포장해 가시는 분에게는 검은 봉지에 종이를 깔아주고 매콤 짭짤한 감자튀김을 담아주는데요. 인심이 굉장히 후하네요. 왜 그리스 색깔은 전부 다를까요? 사실 이 색깔들은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넣는 것이 아닙니다. 제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용도를 구분하기 위해 색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빨간색은 고온에 강한 제품이 많아 산업 설비에 자주 사용되고 파란색은 방수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이 많아 중장비와 선박 등에 사용됩니다. 초록색은 항공 우주나 의료 장비에 쓰이는 특수 그리스에서 볼 수 있으며 검은색은 몰리브덴이 들어간 제품이 많아 건설 장비와 철도처럼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곳에 사용되죠. 다만 색상은 국제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색이라도 제조사에 따라 성능과 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